매장하는 것은 죽은 자를 꽉 붙잡아 놓고자 하는 것.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무덤과 유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 나오나요? 이 유물들은 인간 존재를 영구히 보존하는 방식이다. 결국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 여러 가지 유물들을 놓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존재의 영구 보존을 위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장이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 문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종교적인 사안도 아니고 종교를 세속적인 관습이나 도덕으로 전이시키는 문제도 아니다. 또 아니랍니다. 괄호 치세요. 뭐예요? 오히려 이것은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이며 그것에서 인간 실천의 특수한 의미가 파생된다. 자, 어떤 인간됨의 핵심이다라는 얘기,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냥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자연 질서의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 양식이다. 자연 질서의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 양식이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라고 할 때 동물은 사실은 자연적인 겁니다. 그럼 인간은 자연적인 것에서 벗어난 거죠. 자, 그리고 자연적이라는 것은 동물은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를 통해서 자연에서 벗어났습니다. 본능에서 벗어난 겁니다. 가령 세모, 예시 접속사입니다. 자, 얘 들고 있죠? 새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삶의 본능도 놀랍지만 그 새들이 같은 종에 속하는 새들의 죽음에 대해 기피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다. 자, 가령부터 더욱 놀라운 것이다까지 괄호로 묶으세요. 이거 얘니까는 그냥 괄호로 묶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단, 사실 여기서 힌트가 주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시문 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인간은 동물과 달라라고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대응하는지, 동물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이 동물들은 죽음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완전히 무시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제시문 나를 독해하는 힌트가 돼요. 학생들이 이 제시문들에서 가장 어려워한 게 제시문 나인데 제시문 나 고릴라들이잖아요. 고릴라는 범주화하세요. 새들과 고릴라의 공통점, 이 제시문 문맥상으로 보면은 동물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고릴라들은 우가우가 하면서 죽은 고릴라의 시체를 막 두들깁니다. 이것은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독해할 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 힌트를 여러분들이 잘 못 찾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런 힌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인간과 동물의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것, 범주화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대비는 인간이 생존에 대한 자연적인 삶의 본능을 어떻게 거스르기 시작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밑줄 치세요. 아까 자연, 본능 얘기했었죠. 결국은 인간은 자연적 본능에서 벗어납니다. 반면 동물은 죽음을 기피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자연적 본능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쭉 읽는 과정에서 이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네. 인간은 이런 특성, 동물은 이런 특성. 근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는 인간도 사실은 동물과 다르지 않은 존재 아니야? 인간도 본능에 구속된 존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자, 논술에서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문제 있거든요. 자, 보통 이제 사회생물학자들은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아. 유전자 분석해보면은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가 90 몇 프로가 동일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런 제시문 나오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답안을 작성할 때 배경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배경지식이 있으면은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 제시문 독해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제시문을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력과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는 얘기가 나올 때 더 깊이 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 쓰기의 왕 이외에 읽기의 왕 수업 같은 것도 있죠. 읽기의 왕 수업도 좀 열심히 수강하세요. 쓰기의 왕을 통해서 답안 작성법을 배워야 되지만 읽기의 왕을 통해서 독해력을 늘리고 독해력의 기반이 되는 배경 지식을 좀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을 늘리는 길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제시문 가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다음 제시문 다 보죠. 자, 제시문 다는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패를 피하는 것은 부패하는 것들의 악취와 추악한 모습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부패의 악취와 추악한 모습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밀론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해도 죽으면 얼마 안 가서 해골이 되고 결국에는 최초의 자연으로 해체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체를 묘지로 보내는 것이다. 자, 이 문장 밑줄 칩니다. 자, 사체를 묘지로 보내는 행위, 즉 매장행위죠. 제시문 가에 나오는 개념들을 활용하면 매장행위가 됩니다. 지금 제시문 가와다는 공통적으로 매장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시문 가에서는 매장은 죽은 자를 산자 가운데 묶어두는 행위, 죽음을 삶 가운데 포함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피하는 행위죠. 죽음은 추악한 것입니다.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추악한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매장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장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안색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들어갈 곳은 장차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호화소사스러운 묘가 아니라 간소해서 볼품없는 묘라는 것을 예측하고 비탄에 빠진 것은 지극히 우매한 일이다. 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기피하는 것일 뿐이니까 화려한 모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첫 번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 두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자, 일단은 죽음에 대한 태도 나오고 있네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기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태도의 이유는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래요. 근데 삶에 대한 애착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문장 보면은 이 애착은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삶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삶을 버릴 수 없어. 왜? 죽음이 너무 두려워.